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글쎄 오늘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의결 정족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200명이냐 151명이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명이 확정된 것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189명, 190명 뭐 이 정도 선에 찬성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야권 뭐 개혁신당 한두 명 빼고 뭐 이렇게 보면, 그랬을 때 가결을 선포할 것이냐 부결을 선포할 것이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에서 가결을 선포했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석이 가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 대혼란을 뻔히 예상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연 할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자, 뭐 그거는 저는 뭐 못할 거라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뭐 우원식 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대선을 빨리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거기에 동조를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지수라고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 전문, 그걸 봤을 때 과연 이게 탄핵소추 사유인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뭐 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을 보좌했기 때문에 헌법상의 뭐 공익 실현 의무 뭐 이런 걸 위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무총리 때의 탄핵사유 플러스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탄핵사유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사안입니다. 자, 제의 요구권. 헌법에 보면요,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인 기준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거부권이라는 것이 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우현적 요소가 있다는 걸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럼 그 우현적 요소는, 아니야 민주당이 보니까 우현적 요소가 없어, 이거 가지고 이 거부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고요. 그런데 그걸 행사했다고 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게 탄핵사유다? 황당한 일이죠. 거기다가 이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이거는요 재정상에 엄청난 부담이 생겨.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양국 수매 뭐 이런 부분, 그것 때문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재정 압박이 너무 크다. 그러면 국회에서 뭐 야당 단독이든 뭐 뭐든 간에 의결만 되면 무조건 대통령실은 따라야 하는 건가요? 재정상 돈이 없는데 어떻게 쌀을 사줍니까? 잉여 쌀을.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뭘 위반했다는 거죠? 공익 실현 의무? 지금 한덕수 대행은 이게 공익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탄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또 하나, 내란 행위에 공모, 묵인 또는 방조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한덕수 대행도 경찰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기에서 팩트라는 거는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덕수 대행이, 당시에는 국무총리였죠, 막지 못했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막지 못한 거. 근데 막지 못했다는 게 위법하다, 그거는 한참 더 나간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내놔야 될 정도로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 현재 수사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대행도, 한덕수 국무총리죠, 당시. 국무총리도 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그랬을 때 그 반대한 사람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정치적 책임이겠죠. 탄핵은 법률적 책임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현재 수사 중이고 결론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철회하고 그 이후에 국정 안정 방안을 일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에 일임하겠다. 그러면 안정 방안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마련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고, 그동안에 국정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총리가 나서서 이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일이죠. 그런데 그걸 했다고 지금 탄핵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뭐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은 없지만, 헌법 규정은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조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임할 테니까 하시오라고 하면 국무총리는 해야 됩니다. 그걸 했는데 그게 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거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국무총리로서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내란 상설특검 이행 절차 회피,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상설특검법에 보면요, 국회가 법안을 이송을 하면 대통령, 지금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국회에 해야 됩니다. 특별검사를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안 했다는 거죠.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체 없이는 과연 며칠을 얘기하는 거냐? 그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지금 뭐 거의 열흘 이상, 한 뭐 15일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는 거는 이미 기한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특검법에는요, 지체 없이 안 했을 경우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뭘 위반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공직선거법에 있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선거법 재판 6개월 내에 해라, 이거 안 지킨다고 판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건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원래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그 법에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 그래도 지체 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뭐 열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한다? 예. 그거는 이른바 비례성의 법칙. 뭐 그래, 위법한 건 알겠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그건 명확하죠. 그런데도 여기다가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어제 한덕수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거부가 아니죠. 보류입니다, 보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잠시 보류하겠다. 근데 여야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야말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 임명해야 한다, 뭐 이게 다수설일 수 있지만 2017년 2월 1일자 신문에 보면, 신문 방송에 보면 당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공석인 자리를 하나 메우겠다고 했더니 어불성설이다, 권한대행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이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여야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임명을 완전히 거부해서 무슨 법을 위반한 것처럼 그런 건 아니죠. 임명 거부해도 아니 임명 안 하고 있어도 법을 위반했다고 하기는 어렵죠. 다만 왜 임명을 안 하느냐는 공격의 빌미는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5가지가 이 중에서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에는 양곡관리법 거부권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조항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위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2개는 국무총리 때인데 국무총리는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근데 탄핵 요건은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반했다는 게 하나도 없고요. 유일한 팩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설특검법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유일한 팩트인데 이건 해당 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거죠. 거기다 내라는 공모 이건 민주당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현재 아무것도 확인되게 했고 오히려 공모라고 할 수가 없고 방조라고 할 수도 없다. 말렸는데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했다. 이 정도 아닌가. 그것도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의석수가 많다고 국회에서 밀어붙인다. 이게 입법권 남용이고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제가 보건대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요. 그 탄핵 사유를 보면 이 자체가 입법권 남용의 국헌문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검사 출신인 조홍천 전 민주당 의원이었죠? 지금 개혁신당에 가 있습니다만은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뭐 딱 저것만 얘기했습니다. 내란 부분만. 이건 뭐 구체적으로 위법 위헌 사실이 밝혀진 게 없다. 그러면 아마 그때 동조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뭐 정족수가 몇 명이냐 하는 거 못지않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탄핵 사유 5가지가 도대체 사유가 안 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팩트로서 검증해 보니 사유 자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했다. 이 자체가 오히려 입법권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뭐 오늘 과연 할 것인가? 저는 뭐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설마 내릴까? 뭐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시죠. 뭐 만약에 뭐 한 190명 정도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 한덕수 권한대행은 부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국민의힘이나 뭐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뭐 가처분 신청을 내든가 뭐 하여튼 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든가 뭐 이렇게 돼서 법률적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행정권은요. 행정부의 일은 일단 행정부의 일을 처리를 하면 그거는 누구든지 일단 따르고 나서 그걸 뭐 공증권이라고 한다든가요. 뭐 따르고 나서 그 후에 다퉈야 됩니다. 그만큼 행정권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직무정지인데 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한덕수 대행이 뭔가 직무집행을 하면 그거는 따라야 된다.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 대혼란이 되겠죠. 이런 대혼란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밀어붙인다. 글쎄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함께 지켜보기로 하시죠. 고맙습니다.